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규칙,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째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는 동안 스마트폰이 밤새 조용히 OS 업데이트를 끝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라는 공지 한 번 안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가장 깊숙한 곳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거대한 변화는 항상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코드 레벨에서 시작되거든요. 세상의 새로운 운영체제, 그 첫 번째 코드는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이 8바이트의 혁명에서 발견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죠? 예전 방식으로는 100기가짜리 영화 파일을 옮기려면 말 그대로 그 100기가 덩어리 전체를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몇십 분, 아니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은요. 그냥 8바이트짜리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만 쓱 보내면 끝입니다. 데이터 자체로 옮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저기 있어 하고 위치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좀 빨라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거의 물리학 법칙을 새로 쓰는 수준의 변화인 거죠. 이 말이 바로 그 혁명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왜 이렇게 느려? 하고 답답해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주범이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놈이었거든요. 데이터를 저장 공간에서 처리 장치까지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생기는 문제였죠. 수십 년 동안 컴퓨터 공학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아예 옮길 필요가 없어진다면요? 네, 바로 그 병목 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퐁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데이터를 안 옮기고 어떻게 일을 처리한다는 걸까요?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정미정돈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넓은 창고 바닥에 물건을 쫙 펼쳐놓는 거였다면 큐맵이라는 새로운 설계는 이걸 초고층 빌딩처럼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펜트하우스 주소 하나만 딱 알면 그 빌딩 전체에 뭐가 있는지 한 번에 싹 스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냐? 바로 제로 카피라는 어떻게 보면 좀 괴물 같은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그 복사라는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기가짜리 파일이든 1테라짜리 파일이든 처리 시간이 거의 똑같다? 와, 이건 정말 게임의 룰을 아예 새로 쓰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이동의 물리적인 법칙이 깨졌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돈입니다. 자본이죠. 디지털 세상의 땅, 그 기반이 바뀌니까 그 위에서 돌아가던 금융이라는 건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밑에서는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아예 다른 거대한 디지털 자본의 요새가 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새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동이 있습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것처럼 가치를 보존해주는 방패, 테더, 그리고 엄청난 자금을 빛의 속도로 실어 나르는 초고속 엔진, 솔라나, 마지막으로 이 요새와 바깥 세상, 그러니까 전통은행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 리플. 이 셋이 정말 기가 막힌 삼위일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요새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은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감시로부터의 완전한 탈출. 자본이 그 어떤 추적이나 감시도 피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은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6년 4월, 바로 이때 리플의 안정성과 솔라나의 속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기술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장갑차에다가 F-22 랩터 전투기 엔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순간 말 그대로 그 어떤 제약도 감시도 없는 완벽한 자본이동 엔진이 탄생하게 된다. 이런 분석인 거죠. 자, 돈의 흐름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힘의 흐름도 바뀝니다. 바로 권력이죠.
데이터와 금융, 이 두 가지 근본 규칙이 바뀌니까 그 파도가 이제는 전 세계의 힘의 균형, 즉 지정학 지도 자체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뻔한 세계사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어땠나요? 그냥 단순했죠? 서양이 앞에서 길을 만들면 동양은 열심히 뒤따라가는 그런 그림. 근데요, 이 스토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만 가는 플레이어는 이제 없습니다. 아예 자기들만의 새로운 게임 룰을 만들어서 판을 흔드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다극화 시대로 접어든 거죠. 이 복잡한 새 지도를 제대로 읽으려면요, 아주 특별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바로 경계 문명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거대한 블록 사이에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문명이에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서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도 하고 때로는 방파제 역할도 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즉 페르시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와닿습니다.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서양과는 계속 맞서 싸워온 라이벌이었죠. 또 다른 곳들이 기독교나 이슬람, 불교에 휩쓸릴 때도 조로아스터교 같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꿋꿋이 지켜냈어요. 심지어 나중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됐을 때도 그냥 흡수된 게 아니라 그걸 자기들만의 시아파라는 독특한 형태로 바꿔버리고 페르시아어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페르시아로서 그 경계에 계속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렌즈를 최대한 아주 멀리까지 당겨서 이 모든 변화를 꿰뚫는 가장 거대한 패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변화, 돈의 변화, 그리고 권력 지도의 변화, 이 모든 것들 밑에 흐르는 역사의 숨겨진 리듬, 그 마스터 패턴은 과연 뭘까요? 역사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계절처럼 혹은 한 사람의 인생처럼 일정한 주기를 그리면서 반복된다고들 하죠.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서 한창 성장하고 그러다 정체기를 맞고 결국 온갖 문제들이 터지는 위기를 겪다가 쇠퇴하고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이 6단계의 사이클이 인류 역사 내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거대한 순환의 사이클 속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요. 그 답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단계, 그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보세요.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감소, 더 이상 예전처럼 풍족하게 쓸 수 없는 에너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기후변화,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낡은 관료제 시스템까지. 이건 그냥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문명이라는 유기체가 삐걱거리면서 보내는 명백한 신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기가 지나고 난 뒤 그 폐허 위에서 태어날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테크노크라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술주의 정도가 될까요? 이건 더 이상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오직 가장 효율적인 답을 내놓는 데이터와 AI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통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터의 법칙부터 자본의 흐름, 그리고 권력의 지도까지 세상의 운영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판, 그 새로운 규칙들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스판 위에서 당신은 이제 어떤 수를 두시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